자, 그러면 우리 1-1단원하고 지금 보니까 3-1단원 교과서 범위고, 그다음에 외부 지문 2개 정도 지금 받은 지금 상황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그 범위에 맞게끔 이번 주 수업을 다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쌤이 그 안내 문자 보낼 때 우리 그 울려고 시험 좀 빨라가지고 타임별 원래 1시간 30분 수업인데 뭐 1시간 30분 이상 수업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금요일은 뒤에 스케줄들이 조금 뭐 좀 다닥다닥 붙어 있나 봐. 그래서 금요일은 6시, 지금 우리 5시 시작이잖아, 그치? 6시 30분 조금 넘으면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2시간씩 계속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 1-1단원 학교 뭐 또 자료 내가 뭐 보니까 앞에 뭐 개념들도 다 지금 뭐 꼼꼼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10페이지 한번 펴볼까? 10페이지에 또 보니까 뭐 학교 뭐 제 프린트 받아서 빈칸 채우고 또 밑줄 긋고 그치 뭐 한 것 같던데, 어쨌든 뭐 1단원이 독서는 어떻게 하는가, 왜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방법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 그래서 그 1번 한번 보시면은 독서 뭐 첫걸음 글의 선택이라고 해서 사실 원론적인 내용이지만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수업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양한 책과 매체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정보 속에서 매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정보를 또는 지식을 얻는 수단이야. 지식이나 정보를 어서오세요 전달하는 도구 수단, 요 정도 개념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수많은 책은 각기 나름의 필요해서 집필된 것이기 때문에 10페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읽음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얻고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어쨌든 간에 저 지금도 사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어떤 뭐로 수업하고 있어? 지금 자습서라는 책으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치? 지식 없고요, 교양 없고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어떤 세상 사람도 세상의 모든 책을 읽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책을 읽는 것이 좋은지를 먼저 정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지식 얻을 수 있고, 정보 얻을 수 있고, 교양 얻을 수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선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한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2번. 자, 해서 자, 뭘 고려해야 되냐면 목적에 맞는 글을 잘 골라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거 뭐 비유적 표현으로 학교 프린트도 좀 주어졌던데, 세상에는 수많은 약이 있대요. 그래서 귀한 재료로 만든 값비싼 약이 있는가 하면 흔한 재료로 만든 값싼 약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수많은 약이라는 코드에서는 책을 지금 이제 비유한 말이라고 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뭐 감기 걸렸을 때 먹는 약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암 걸렸을 때 암 치료하려고 먹는 약도 있을 겁니다. 그치? 뭐 감기약도 흔하기 흔해. 근데 암 치료제 같은 것들은 되게 어떻다고? 되게 지금 이제 고급지고, 그치? 내지는 뭔가 좀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되게 좀 뭔가 좀 복잡한, 그리고 좀 구하기가 어려운 재료들로 만들어진 약일 거란 말이야. 책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약이 있는 반면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데 두루 쓰이는 약도 있다. 그러니까 특정 분야도 있고 모두 좀 아우르는 거지. 여러 분야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책일지라도 약일지라도 나한테 맞지 않는 데는 가치가 없다는 거야. 내가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 마음이 뭔가 좀 진정되고 안정되는 지금 그런 약 또는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갑자기 뭐 약간 텐션을 높여주는 약이라든지 책을 그렇게 읽어버리면은 이거 지금 나의 상황에 안 맞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목적에 맞는 걸 좀 찾아 읽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약은 현재 나한테 어떤 약이라고? 필요한 약이라고. 필요한 약. 그래서 자, 목적이라든지 수준에 맞는 책을 잘 찾아야 된다, 요겁니다. 그냥 무작정 읽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쌤이 여러분 이제 뭐 고2 정도니까 이제 뭐 중딩 뭐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 한 말이, 쌤 저는요 책을 많이 어릴 때부터 초딩 때 책을 많이 안 읽어가지고요 독서를 잘 못해요, 비문학 잘 못해요, 이런 친구들 꽤 많아, 상담하다 보면. 근데 요즘 시대는요 많이 읽었다, 물론 뭐 그 많이 읽음이 지금 어떤 나이가 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글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자, 안 읽었다고 나는 이제 글을 못 읽어, 이건 아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맞게, 그치? 자, 적절하게 읽어내는 이런 수준이라든지 목적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많이 읽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뒤에 좀 우리가 읽겠지만은 헤르만 헤세의 글도 있잖아요, 그치? 거기서 남도 마구잡이로 읽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본단 말이야. 이런 거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의 건강 상태, 질병 제대로 알아 나에게 맞는 약을 결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의 지금 건강 상태, 질병은 지금 나의 지금 뭐야? 독서 수준, 그치? 독서 지금 이제 상황에
맞게끔 이제 뭐 골라서 책을 읽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를 정하는 것도 이와 유사하대요. 자, 그래서 우선 지금 내가 책을 읽으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자, 요런 지금 목적들은 다 안 읽을게요. 내가 학업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지식을 정리한 책. 내가 교양을 지금 얻으려고 한다면, 그치? 그렇다면 지금 나한테 필요한 교양이 뭔지, 내가 너무 말을 험하게 하는 거야. 좀 말을 예쁘게 하는 방법이 적혀 있는 책. 뭐 이런 것들 읽는 거. 또는 내 지금 제 삶의 문제에 지금 맞닥뜨렸다고. 그럼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치? 또는 여가 또는 사람과의 또 관계를 그치? 원만하게 하기 위한 뭐 자기개발서라든지, 그치? 사람과의 친목도 뭐. 이런 것들의 목적에 따라서 책을 초이스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목적 요거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한마디로 말하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책을 선택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나의 독서 목적이 무엇이냐. 그치?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좋아요. 자, 그러면 오른쪽 11페이지에 자, 독서 수준에 맞는 자, 글을 선택하는 것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책을 선택하는 과정은 목적에 맞는 책을 자, 찾는 데서 끝나지가 않아. 두 번째 아까 자, 우리 수준도 고려해야 된다고. 자, 만약 그 책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이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책을 읽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아니고 고통이에요. 아, 왜, 뭐가 없어? 11페이지가 없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독사를 놓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 책을 읽는 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교과서를 읽는다고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너희들 생각해봐. 너희 지금 이제 내 지적 수준이 초5인데 갑자기 뭐 미적이나 화평에 다루고 있는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글들. 그치? 그러니까 수준도 고려해서 책을 골라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지금 우리 고2니까 비문학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전 산문이 모의고사 출제됐다고 생각해보자고. 흥부전이 나왔어. 그러니까 거기서 읽었을 때 흥부전은 뭐 서술자의 개입이라든지 그지 여러 지금 이제 사회적인 어떤 제 상황 이런 걸 고려해서 읽는 그런 어떤 수준의 출제가 된다면 너희들 초등학생 또는 미취학 아동 때 흥부전, 놀부전 이런 것들 읽었을 때 생각해봐. 뭐를 읽었어? 막 그림책 이런 걸 읽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수준에 맞게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 그렇다면 책을 읽기 전에 그 책이 나의 능력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물론 책마다 자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대요. 표지, 그치? 해가지고 목차, 서문, 본문 따위들을 먼저 대략적으로 뭐 살펴보면 또는 훑어보면 그래서 늘 그래서 서점 가면 너희가 책을 뭘 읽을지에 대해서 그치? 그 자리에서 다 그 책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목차라든지 그치? 또는 그 뒤에 또는 앞에 이 책을 추천하는 사람들의 어떤 서평, 그치? 추천 글 이런 것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대략적으로 뭐 한다고 살펴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표지에는 책의 성격이 담겨 있고 목차 서문에는 책의 어떤 내용 범위가 들어가 있고 본문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읽어보면은 아, 이 책이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 수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지금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수준에 맞는 글을 선택할 수 있다. 뭐 요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치 있는 글 선택하기 나오는데 그래서 나의 목적에 맞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책이라고 해서 모두 읽을 만한 책이라고 또 단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 아까 목적 고려하고 수준 맞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두 번째 줄 보시면은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는 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읽어도 그리 유익할 것이 없는 책도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 맞고 수준 맞아도 효과 또는 자 없고 부작용이 있어버리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책을 읽고 나서도.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거나 그치? 또는 편향된 가치관을 강요하는 책을 읽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독자에게 해로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자 이때 우리는 그 책을 먼저 읽은 사람들이 내린 뭐 할 수 있다고. 자, 그럼 요게 지금 뭐야? 여전히 지금 이제 독서에 있어서 그치?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라면 이런 것들에 지금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읽은 사람들의 뭐야? 평가를 참고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치? 해결 방안.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으로 수록되는 뭐 서평이라는 것도 평가를 쓴 글입니다. 그치? 그래서 평가라는 것도 어쨌든 그 책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세대 거치면서 검증이 되어 고전으로 인정된 책들. 여기서 고전은 너희들, 우리 그 비문학, 자, 다시. 모의고사에서 만나는 그 고전 문학 할 때 그 고전이 아니야. 클래식 얘기하는 클래식.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전은, 자, 이 세대 또는 시대라고 하자. 시대나 공간을 초월해서 그치 인정을 받은 글들 우리 고전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나라의 책은 아니지만 저기 뭐 유럽, 서양 유럽의 그 책들, 그죠? 또는 뭐 저기 뭐 아프리카 지역의 뭐 책들, 이런 것들도 고전 세대를 또는 시대를 공간을 초월해서 인정받아 왔다면 고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교양을 또는 지식을 이렇게 축적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1-1단원에 뭐 독서의 준비 있는데 이거 지금 다 정리한 게 오른쪽에. 그래서 그 화살표 2개짜리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하는 방법에서 그지 4가지 나오죠, 그죠? 요거만 살짝 동그라미 쳐두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좋고. 다음서 이제 우리가 이 헤르만 헤세의 독서에 대하여라는 질문 한번 읽어볼 건데, 요거 그렇게 길지 않고 어렵지 않아요. 이거 빨리 끝내놓고 3-1단원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12페이지. 그럼 11이 없으면 12도 없겠네. 12는 있어. 이 뭐야? 내 복사를 11만 스킵했나? 자, 그래서 혹시 그럼 다 그렇게 돼 있나 혹시? 홀수만 짝수만 있어? 11 뒤에 있었어. 11 뒤에 있었어? 자,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우리 12페이지 독서에 대하여 헤르만 헤세 우리 소설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중간에 제재 연구라는 표 하나 볼까? 제재 연구라고 되어 있는 표. 자, 그래서 일단 우리 그 헤르만 헤세 독서에 대하여, 자, 요거는 독서에 대한 자신의 지금 생각을 쓴, 갈래, 수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문학 수업이 아니니까, 뭐, 갈래에 대한 얘기, 뭐, 수필은 그렇게 안 물어봐요. 뒤에 뭐, 설명문이나 논설문 정도는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면, 뭐, 수필 정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재는, 자, 올바른 독서 방법이라고 해서,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성격 한번, 이 올바른 독서 방법이라는 게, 이 헤르만 헤세랑 이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이잖아. 그럼 요거는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자신의 생각을 쓴 글이니까 주관적인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올바른 독서 방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그지? 주관적인 생각을, 자, 이렇게, 피력해 놓은 글,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성격 비유적이 좀 별표를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뒤에, 자, 읽다 보면은, 자, 이 독서와 관련해서, 그치? 또 여기서 여러 비유를 또 활용을 합니다. 비유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전개 방식들도 활용을 하니까 여러분들 또 체크 한번 해볼 거고, 어쨌든 자 주제는 주의를 집중해서 독서하는 태도의 중요성인데, 그러니까 이런 글 읽다 보면 그런 얘기 나와. 아니, 이제 책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뭐 쉬운 책도 있지만 어려운 책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 어디 뭐 서점가가 도서관 가가지고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멋지게 보이려고 어려운 책 한 권 딱 골라요. 딱 옆에 팔짱 껴. 그치? 그리고 막 걸어 다닌단 말이야. 오케이, 좋아. 저 사람 멋있다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 책을 읽을 때는 어떻다고? 그에 대한 이해도 잘 못하면서, 그치? 그냥 뭐 교양이라든지 지식 쌓으려고, 그치? 이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는, 내가 오늘은 책을 정말 잘 읽어야지, 많이 읽어야지 하면서 도서관의 책을 다 읽으려고 들어. 그러니까 다 읽는 것도 그거는 위험한 거라고, 사실. 그지?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지? 비판을 하면서 올바른 독서 방법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특징 보시면 어쨌든 글쓰기가 생각하는 책에 갇혀 올바른 독서에 대한 단호한 어조. 이게 뭐 이제 단호한 어조라는 것도 하다, 그치? 라는 꼴로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좀 똑부러지게 얘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지? 단호한 어조. 자신의 견해를, 주장을, 확실하게 피력한다. 피력이라 쉽게 해서 어필한다,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올바른 또 독서 방법을 아까 위에 성격 봤듯이 다양한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습 써니까 이제 날개 부분에 정리가 곧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해가면서 정리를 할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헤르만 헤세는 우리 데미안 이런 소설로 유명한데 또 시인이기도 하고, 나중에 여러분 대학 가면 기회 되면 그때 한번 대학 도서관에서 빌려서 한번 읽어봐. 알겠지? 자, 그러면 12페이지 본문 처음 단락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처음 단락의 지금 이 문장이, 우리가 항상 이제 이런 비문학 지문들을 읽게 되면, 자, 우리가 딱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읽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게 흥미가 구미가 당기진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필자들은, 글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처음 부분에 한다고? 흥미가 유발되는 문장들을 제시를 한다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왜 책을 읽는지조차 정확하게 모른다. 이게 요즘 말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 어그로 끄는 거예요. 갑자기 모르 시작한다고? 세상 사람들 책 제대로 못 읽어. 병신이야.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요런 문장들 지금 뭐라고? 자, 이거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이고, 그치?
내용에 대해서 그죠? 어느 정도는 뭐 하는 거라고 지금 자, 이 언급을 그치 살짝 시작하니까 결국 이 독서에 대해서 그치 자 얘기를 할 거구나라는 거 그치? 그 다음에 이 글의 내용은 자 독서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 정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치? 다음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독서를 교양을 쌓기 위해 힘들지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그치? 자, 어쩔 수 없이 걸어야 할 힘든 길, 뭐 이렇게 생각을 해. 그치? 그래서 잡다한 독서를 통해 상당한 교양을 쌓는다. 또 누구는 독서란 그저 시간을 죽이기 위한 뭐라 가벼운 소일거리. 그냥 심심풀이 시간 죽이는 행위 정도로 본다고.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세번친 것들은 전부 다 이 헤르만 헤세가 독서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문적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목적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한 거야. 그래서 잘못된 생각에서 일리 인덱스 매겨져 있고 이런 어떤 태도에 대해서 필자는 지금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적인 태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지. 그지? 그리고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 교양 쌓기 위해 우리 밀러씨 소일거리하는 우리 마이엇이 나올 겁니다. 사례들 호응해주면 좋겠는데 어쨌든 마지막 문장 써자 무슨 책을 읽든지 간에 지루하지만 않으면 어차피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런 태도들이 지금 우리 필자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해서 사례 그치? 자, 그래서 밀러라는 사람은요 교양을 갖추고 자기 지식에서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채우려고 괴테의 에그몬트라는 밑에만 나와있겠지만 이거 뭐 소설이면 희곡입니다. 그치? 자, 또 읽고 어느 백작부인의 회고록도 본다 이거야. 그럼 어쨌든 봐. 이 밀러라는 사람 아까 위에 첫 번째 교양이나 지식을 위해서 그치? 자, 독서를 하는 사람의 예로 지금 나왔는데 이렇듯 결핍된 면에 초조해하며 애를 쓴다는 사실 자체가 교양이라는 것을 외부로부터 끌어와야 하는 것. 그러니까 교양을 노력을 통해 습득해야 할 어떤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지금 여기서 이 교양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가져오는 게 아니고 사람이 지금 뭐야? 지녀야 될 무언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교양이라는 것 자체를 외부에서 얻는다는, 그치? 이런 인식에 대해서 밀려란다. 해세는 기본적으로, 그치?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치? 교양이랑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뭐야 살면서 나의 지금 몸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게 교양이라고 해야 돼. 그런데 이걸 위해서 내가 그냥 외부에서 그치? 인위적으로 얻으려고 한다? 잘못됐다는 거지. 그런 태도는 결국 자 밑에 뭐 정리되어 있겠지만은 이 독서를 너무 뭐야? 과대평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밑에 계속 보시면은 결국 그가 자 여기서 말한 그는 밀러시겠지. 그래서 요게 뭐 내신할 때는 뭐 그하고 이제 어떤 인물인지 그에 대해서 인덱스 딱 매겨놓고 그러니까 여기 밀러 말고 뭐 그에다가 인덱스 매겨놓고 물어보기도 해요. 왜냐면 마이어 씨 얘기에서도 또 그라는 편이 또 나오거든요. 대명사 그가. 어쨌든 밀러 씨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들 그러한 교양은 생명력이 없고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한 교양이란 어떠한 독서를 통해서 그치? 인위적으로 지금 이제 갖게 된 교양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런 교양은 생명력이 없는 거야? 무술모한 거야?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 비난. 되니?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자, 결국 그는 과대평가 독서를 너무나도 그죠? 뭐 교양 없고 지식 얻을 수 있는 거지 거창한 무언가로 생각하는 사람. 자, 그럼 이제 한편 마이엇이 한번 볼까요? 한편 우리 마이엇이는요, 재미로 말하자면 무료해서 책을 본답니다. 그러니까 생계는 보장되어 있어. 이거 어느 정도 뭐 생활수도 막 갖춰져 있고, 그치? 시간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넘쳐. 그러니까 그가 긴 하루를 잘 때울 수 있도록 작가들이 도와줘야 한다. 자, 그는 향이 좋은 차를 즐기듯 발자크를 읽고 신문을 그지 이렇게 막 넘겨보고 한단 말이야. 그럼 어쨌든 무료해서 책을 본다라는 것이 아까 우리 일문단 가달락에서 뭐야? 가벼운 소일거리 정도로 생각한다. 그지? 그러니까 위에 아까 지식 교양을 얻는 건 너무 과대평가했다면 이번에 이 무료에서 책을 보는 이런 센스는 뭐라? 너무 독서를 과소평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신문 보듯이 레나우와 같은 것이 아주 고전 어려운 책들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여기 그는부터 해가지고 우리 니은 그는 찾았니 혹시?
그는부터 레나우를 읽는다까지 요 문장 잠깐 끊어가면은 요거 좀 이제 비유적 표현이죠, 그죠? 뭐뭐 하듯 뭐뭐 하듯 해서 그치. 그래서 향이 좀 차 신문을 읽듯이라는 자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 다시 집중해서 읽어도 이해가 어려운 글이거든. 막 제시된 책들이 이제 발자크라든지 레나우가 자 그런데 이것을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지 가볍게 읽고 있단 말이야 마이어 씨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자 헤르만 헤세는 어떤가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거지. 정신 차려서 읽어도 어렵다고. 그런데 그냥 대충 뭐 라디오 틀어놓고 그제 뭐 음악도 틀어놓고 한 장 그냥 가볍게 넘긴다. 잘못됐대. 너무 책에 자 뭔가 지금 이제 뭐 교양 지식을 얻는 것도 잘못됐지만 너무 가볍게 받아 안 된다. 그지? 자 그러면서 라달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자 그런데 밀러 씨나 마이어 씨 혹은 그들의 아내나 아들 딸들이 다른 일에 대해서도 그처럼 주체성 없이 주먹국으로 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다. 그럼 봐봐. 결국 지금 여기서 교양을 쌓거나 또는 재미를 위해서 그치 책을 읽었던 밀러나 마이어 씨 같은 사람들은 결국 독서를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이 목적이라는 것도 나의 삶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결국 주변 사람들과 관련해서 그치 내지는 내가 지금 상황 속에서 단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수동적으로 좀 책을 읽었다는 거야. 수동적으로. 그지? 그래서 결국 이제 주체성 없이 자 주먹국으로 자 지금 이렇게 자 책을 읽었는데 근데 다른 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일은 독서 이외의 일 여기서 뭐 생계와 관련된 것 같은데 그지? 또는 뭐 건강이라든지 독서 이외의 일에는 주체성 없이 수동적으로 이렇게 살지 않더라는 거야. 예를 들어 봐. 그래서 채권 한 장을 사고 파는데도 조목조목 이유를 따집니다. 저 경제활동할 때는 정말 그래 목적이 입각해서 그치 주체성 가지고 적극적으로 합니다. 저녁에 과식해뒀다고 철저히 삼가며 육체노동이라면 자 생계나 건강유지에 필요한 딱 그만큼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처럼 뭐 제 교양을 얻으려고 그지 과대 해석하거나 또는 시간 보내려고 과소 해석하거나 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는 과대 과소평가하지 않더라는 거야. 딱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의 그치 그 목적에 따라서 딱 일을 하고 그치 수행하더라는 거야. 왜 독서는 근데 그렇게 안 하냐는 거지. 회사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이라면 사업에 바치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독서에 들이는 시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득을 기대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설의적 진술인데 우리가 설의적이라는 게 문학에도 많이 쓰이지만 이 비문학 글에도 많이 써요.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그치? 그러니까 필자는 그래 독서 이외의 일에서 그치 과대 과소평가 좀 하지 않는 것만큼 독서에서도 과대, 과소평가 하지 말아야지. 지금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독서에서도 또한 또 어떤 생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저기 위에 아까 뭐 경제활동이라든지 내 건강을 신경 썼던 것처럼. 그지? 뭔가 좀 이제 생산적이면서, 그지? 목표가 좀 뚜렷해야 된다, 이거. 자, 그러면은, 잠깐만, 오른쪽에, 그래서, 자, 우리 마달락이 있어, 한 달락 더. 자, 그러나 독자는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활자화된 세계라면 좋고 나쁨 따지지 않고, 자, 무조건적으로 고상한 것으로 여기는, 그럼 자, 여기, 무조건적으로 고상한 것 여기는 사람은, 아까 우리 앞서 나왔던 예시 중에, 밀러 씨야, 마이어 씨야. 활자화된 세계, 즉, 독서, 즉 책이라면 전부 다 그냥 좋은 거야. 그치? 나한테 지식 주는 거야. 고평가했던 누구야 지금? 밀러 씨 얘기야. 맞지? 응. 그럼 아니면 뜬구름 잡는 사람들이 지어낸 비현실적인 세계니까 그저 한두 시간 시간 죽이는 심심풀이라면 그치? 내심 경멸하는 아까 과소평가했던 누구? 마이어 씨. 그치? 응. 뭐 호응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과대평가, 그다음에 과소평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좀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밑에 정리된 거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그 잘못된 독서 태도의 예라고 해서 밀러시와 마이어시의 그치 예를 들면서 과대평가, 과소평가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독서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은 어쨌든 주체성이 없는 독서, 주목국으로 하는 독서는 안 돼. 그다음에 무조건적으로 또 뭐야 좋다고만 인식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지. 그치? 책 중에도 아까 우리 자 이론 부분에서 하고 왔잖아. 책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라고 편향된 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이거. 그다음에 세 번째 심심풀이로 또 비하하는, 그치 경멸하는. 뭐 이것 따위가 뭐 내 삶에 내한테 뭐 도움도 안 되는 거 그냥 뭐 시간이나 때우는 거지. 이런 태도도 잘못됐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런 태도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느냐? 항상 이제 이런 문장, 이런 지문들은 논리적으로 판단할 때 구조를 우리가 좀 잘 보면은 일단 지금 이제 초반 부분에 처음에서 뭐 했냐면 문제 제기를 했어. 맞아?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다 사례까지 좀 곁들였단 말이지.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당연히 어떤 글이 나와야 된다. 필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필자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어려울 수 있다. 논리도 생각해보자.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 구조는 항상 그래요. 필자가 딱 문제를 자신이 느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치 이 원인을 분석한다거나 또는 필연적으로 무조건 이제 S는 나오기 마련인 것이 해결 방안을 해서 자신만의 지금 이제 올바른 질문. 아까 우리 그 주제가 올바른 독서 방법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바른 독서 방법 태도를 모르니까, 그지? 가지지 않았으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읽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선생님 말한 problem, solution. 그래서 문제 해결 구조라고. 그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페이지부터 나온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를 좀 우리가 머릿속에 예측해가면서 들어가면은 내용이 보다 쉽게 읽혀.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그 다른 친구들한테 내가 수천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 독서 내신은요. 이번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지문만 안 나와요. 그 갑자기 생자 지문이 나옵니다. 모르는 지문이.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 있는 지문. 그럼 그 자리에서 피지컬로 뚫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피지컬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런 구조를 자꾸 이제 연습하면서 예상해가면서 선제적으로 내가 자꾸 접근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쉬운 글들 자꾸 연습해가면서. 알겠지? 자, 그래서 중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독서를 이처럼 과대 혹은 과소평가하고 있음에도 밀러시나 마이어시가 할 것 없이 다들 너무 많이 읽어요.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보니까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과대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또 이제 문제를 계속 지금 이제 지적하는 게 너무 많이 읽어. 우리 이제 약물, 오용, 그지? 오용은 잘못 쓰는 거고 남용은 마구잡이로 쓰는 거거든. 그지? 오만때만 해서 남독이라는 것은 뭐하다고? 마구잡이로 그냥 다 읽어버린다는 거. 자, 그래서 전혀 감동이 없으면서도 다른 일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지나치게 바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 정도의 내용, 이 정도 수준의 글, 앞서 읽었던 책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안 읽어도 되는데 또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못됐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책 속에는 분명 가치 있는 뭔가가 감춰져 있다고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이들은, 자, 책에는 활력과 정신적 고향을 주는 뭔가 숨겨진 힘이 있다고 짐작은 하되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거나 평가할 줄은 모른다. 다시 여기 두 번째,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읽어요. 그냥 책 읽으면 똑똑해진다고 하니까. 너희는 우리 딱 언제 딱 그랬어? 초딩 때 엄마가 책 사왔어. 야야야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읽어야 된대. 나 싫은데. 읽으면 똑똑해진대. 그래 읽어. 그치?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내가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어떤 의미를 어떤 가치를 주는지 알고 읽어? 모르고 읽는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읽었을 때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 정도의 어떤 난이도의 작품들이 나오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읽었다면 가치를 알고 있는 거지만 그냥 엄마가 읽으라고 하는 것도 가치 모르고 있는 거거든. 그치? 자, 그리고 다만 책에서만큼은 유독 뚜렷한 자기주장 없이 수동적이고 어영부영한 태도. 그치? 수동적인 태도가 또 나오네요. 그치? 그래서 어쨌든 크게 요 세 가지, 그치? 또 이제 보니까 잘못된 독서 태도에, 그치? 자, 좀 더 구체적인 양상을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치? 자, 그리고 여기서, 아마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금방 망할 텐데 말이다라고 해서 또 뭐 유추적 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서는 이렇게 지금 뭐 하면서 세 가지, 그치? 잘못된 태도를 보이면서도 사업과 같은, 그치? 일과 또 뭐 하면서 비교를 해서, 그치? 너희가 사업할 때는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야. 사업할 때는 내가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진출해서 그지 어떤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에 대해서 꼼꼼하고 정확하게 섬세하게 할 건데 독서는 그냥 마구잡이로 읽고
가치도 모른 채 읽고, 그지? 이렇게 잘못됐다. 남이 하라니까 읽고.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요 문장, 자, 이는 하고 그치? 자, 나오는 마치 어떤 환자는 독자입니다. 요거 다 밑에 나와 있으니까. 다음에 약국에는 자 도서관이나 서점 같은 책이 있는 곳이고, 좋은 약은 가치 있는 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칸칸마다 그죠? 온갖 약들을 돌아가며 다 먹어보는 거야. 그치? 그래서 다 먹어본다는 건 아무 생각 없이, 자, 가치도 모른 채, 그저 그냥 책이라면 좋은 약이라면 다 좋다고 다 먹어버리는 그런 태도들. 그래서 오른쪽에, 자, 비유적 표현이라고 표 하나 나와있죠? 날개 부분에. 이거 별표 쳐주세요. 자, 미련한 환자의 꼴, 어리석은 독자. 내가 표현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약국은 바로 책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약국 가서 본인들 어때야 돼? 내가 어떻게 아프고 그지? 어느 증상이 있는지 설명하고 거기 적합한 약을, 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저 그냥 뭐 해버린다고. 마지막 칸 보세요. 칸칸마다 뒤져 온갖 좋은 약이라고 하는 것들 다 먹어버린단 말이야. 그렇다면 그것은 남용이고 그지? 나에게 정확한 어떤 그 약표를 그지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뭐 아마 이 지금 비유하는 요 표현은 이제 좀 우리 그 의료고가 올해로 이제 독서 수업한 지가 3년 차거든. 3년 그 이전에는 언어와 매체 문법에 했었는데 지난 2년간 한 번 나왔어. 뭐로 나왔냐면 빈칸 채우기. 되게 간단한 빈칸 채우기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요거 알겠지? 그래서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식으로 수동적인 것이 남용하는 가치 모르고 읽는 태도들을 비판했습니다. 사달락. 따라서 남독은 마구잡이로 읽는 자 이런 태도는 결코 문학의 영예가 아닌 이거는 부당한 대접이다라는 거. 이게 뭐냐면, 자, 이건 뭐 간단하게 우리 필자가 해설 아까 쌤이 서두의 소설가이자 시인이라고 했어요. 그지? 작가예요.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는 어쨌든 자신이 지금 글 속에 그지? 자신이 뭐 있다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녹여놓는단 말이야. 맞니? 그런데 그런 글을 지금 독자들이 뭐 한다고? 그런 가치가 뭔지도 모른 채 마구잡이로 읽는다는 거지. 그거는 우리들한테 뭐야? 부당한 대접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히려 치욕스럽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남독은 결코 문학의 영예. 그러니까 내 책이 많이 읽히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쌤? 그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쓴 이유도 목적도 가치도 모른 채 그냥 읽어버리니까, 그치? 그래서 필자가 곧 여기서 지금 작가란 말이야, 작가. 그치? 직업이. 그래서 자신의 글 속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집어넣는데, 남용하는 것은 이건 진정한 가치를 지금 생각하고 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국 책이란 이 무책임한 사람을 더 무책임하게 만들려고 있는 것이 아닌데, 그치? 더 무책임하게 돼버린다. 또는 무능한 사람에게 대리만족으로서 허위의 삶을 헐값에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존재하게 돼버린다. 그래서 더욱더 무책임. 허위의 삶. 이런 거야. 아까 내가 뭐 헤르만 헤셀 막 데미안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안 읽었어.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헤셀 막 얘기 나와가지고 나 헤셀 뭐 데미안 한번 읽어봤어. 그게 어떻게 읽은 거냐면은 사실 그냥 도서관에서 한번 빼봐서 휘리릭 이제 했던 거. 그거밖에 없었거든. 근데 내가 앞에 그냥 줄거리 정도만 알고 그지 막 대화하는 아는 척하는 그런 허위의 삶. 근데 그건 진정한 독서가 아니었다는 거지 사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서 밑에 자 결국 이제 자 그와 정반대로 책은 오직 자 삶에 그치 자 삶으로 이끌어주고 삶에 이바지하고 소용될 때만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이제 자 글쓴이가 생각하는 독서의 지금 가치에서 지금 나와. 그러니까 가치 1번은 결국 이 독서가 나의 뭐에 삶에 고향을 이끌어줄 때 그치 그때 가치가 있는. 이 고향이란 질적으로 뭐 향상되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독서가 아니고 내 삶 자체가 이 독서를 통해서 그지 보다 더 나은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고 뭐 즐거운 삶이 되고 뭐 편안한 무언가가 마음이 되고 요럴 때 의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 두 번째. 독자들에게도 불꽃 같은 에너지와 젊음, 뭐 삶의 어떤 열정 같은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어쨌든 전부 다 지금 다 내가 다 연결한다면은 바로 삶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자신의 삶과.
알겠지? 자, 그러면서 결국 또 신선한 또 이제 활력의 입김이라는 것도 뭐 당연히 그것과 관련된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어떤 내 삶의 어떤 질적인, 그치? 어떤 수준적인 어떤 부분의 어떤 고향을 이끌어줘야 가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부 다 시간 낭비야라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의미 있는 것이지. 만약에 못한다면 서술어 부정이니까 허탕이다. 너희들 항상 이런 거, 우리 P면 Q이다. 그러면은 나 P면 뭐야? 나 Q다. 대우는 빼버리고. 그러니까 P가 아니면은 Q도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 이런 것들 우리가 논리로 판단해. 독서니까 넣어주지 못한다면 허탕이니까 넣어주면 허탕이야 아니야? 허탕이 아니야라는 논리가 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항상 내가 말이 좀 어렵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우리가 지금 부정이 나왔고, 그치? 뒤에 부정이니까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낫기거든. 뒤집히면 뒤에도 뒤집혀야 된다. 불어 넣어주면 허탕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되나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이거 적어줄게. 그래서 만약에 불어 넣어준다면, 그치? 반대로 불어 넣으면 허탕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요거는 우리가 이런 짧은 어떤 쉬운 글들 읽을 때도 도움되지만은 어려운 글들 읽을 때도 되게 도움된다. 반대사고 동시사고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 대비를 위해서 이제 지문은 읽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좀 읽었을 때 다른 이제 과목이라든지 또 다른 지문을 읽을 때 좀 더 수월해진 느낌이 좀 들어요. 그냥 단순 이제 내신 그냥 암기 독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지금 어떻게 읽고 있는지가 또 이제 이 지금 방법적 측면에서도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다. 알겠지? 자, 그래서 밑에 그래서 놀래. 자, 피상적으로 봐도 겉으로 봐도 독서는 봐봐 정신 집중이 필요해요. 그런데 정신을 풀어놓으려고 책을 읽는다는 것은 한참 잘못됐다. 그치?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정신을 분산할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해야 된다고? 독서란 다시 계속해서 지금 반복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집중해야 된다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무슨 생각을 하고 느끼건 간에 온 힘을 기울인다 같은 말 뭐야? 집중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독서는 그치? 더욱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 하물며 독서는 집중과 그치? 온 힘 기울이는 건 당연하다. 말해 뭐해? 그래서 제대로 된 책이라면 복잡 다단한 현상들의 어떤 단순한 응축과 그 다음에 이 함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요거 물결 한번 쳐봐. 단순화, 응축과 함축.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난 학기에 문학을 공부했는데요. 문학이라는 게 사실 우리 작가가 자 나는 이 작품의 주제를 이렇게 생각해라고 표면적으로 드러내놓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 독서 책이라는 것도 문학을 떠나서 넓은 개념에서 이 책이라는 것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글의 주제라고 하자. 이 글의 주제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요. 맞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돼? 그 이면에 지금 이제 암축, 음축되어 있는 거지 단순화되어 있는 거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집중해서 그치? 아주 꼼꼼하게 파고 들어가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냥 겉핥기식으로 읽는다? 말도 안 돼. 이게 해석이죠. 네. 그래서 아무리 짧은 시 한 편이라도 인간의 감정이 단순화되고 집약된 형태, 특히나 시는 더욱더 함축과 그치? 이 집약이 더 심한 문학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를 집중해서 이 감정들에 적극적으로 몸을 맡기고 함께 겪고자 하는 뜻이 없다면 그것은 불량독자야라고 그치?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래서 불량독자라는 것이 아마 오른쪽에 그 읽으며 생각하기 두 번째에 글쓰기가 생각하는 불량독자는 결국 누구냐? 책에 집중하지 않고 글 속에 담긴 감정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잊지 않는 독자니까 어떤 독자 쉽게 얘기해서 자, 이 불량독자는 수동적이고 그치? 소극적이고 자 집중하지 않는 독자 이렇게 읽어야죠.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여기 아달라까지 한번 읽어봤고
지금 자달락. 자, 이렇게 잘못된 독서는 무엇보다도 누구한테? 자기 자신한테 잘못된다. 그지? 그래서 무가치한 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자신에게 하들 그 어떤 중요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지? 금방 잊어버릴 일에 시력과 정신력을 소모하며 일절 도움도 안 되고 소화내지 못할 온갖 것들로 뇌를 혹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요게 자 또 선의적 진술로 그지?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지. 그러니까 이 지금 잘못된 독서 방법들, 태도들이, 그치?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는 않아요. 맞지? 자, 타인에게 피해 주지는 않습니다. 타인에게 뭐 피해를 입히지는 않아요. 그럼 누구에게? 그러니까 자신에게 지금 부당하다. 그치? 시간 죽이고 이해도 안 되는 거 그냥 붙들고 앉아있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냐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딱 맞게끔 또는 자신의 삶을 고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질적인 그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자, 차달 보시면은 이러한 잘못된 독서가 다 신문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 잘못된 이 독서 태도에 대한 그치? 이 이유를 다른 이유를 제시하는 사람들의 그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왜 신문 탓이냐라고 하면 신문은 여러 지금 우리가 이제 지면 안에 뭐 경제도 있고 사회도 있고 뭐 스포츠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그지 정치도 있고 여러 지금 섹터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여러 분야의 글을 한 번에 쫙 읽다 보니까 집중이 뭐 떨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이었던 사람들인데 봐봐. 나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신문이나 다른 온갖 잡다한 글을 매일 읽더라도 온전히 뭐만 되면 집중만 되면 그치. 자, 즐겁게 독서가 가능하다는 거야. 즉, 자, 이 다른 이유 제시로 신문 탓이고 했던 사람들, 자, 그 이유 결국 너무 잡다하고 방대한 내용들을 그치 신문에서 매일 접하다 보니까 태도가 그렇게 바뀐 건 아닙니까? 라고 지금 태클 건 사람이 있었다고. 그리고 신문 탓이야. 잡다하다는 건 뭐 워낙 많은 그 다양한 내용을 얘기해. 그런데 필자는 아니 그거 아니야. 집중력의 이유야. 그죠? 잘못된 태도의 그 원인은 뭐라고? 집중. 선택? 이런 거. 그치? 그래서 어쩌면 새로운 정보들을 선택하고 신속하게 조합해내는 건전하고 중요한 오히려 지금 신문은 뭐라고? 잘못된 독서가 아니고 집중만 되면은 아주 훈련으로서 그리 적합한 매체, 수단,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면에 괴테는 명작자 친화력이라도 그런 책이 있을지라도 교양 때문에 읽는 사람이건 심심풀이로 읽는 사람이건 간에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가 있다. 이 말이 곧 뭐가 되는 반면에로 묶였으니까 이 지금 심심풀이로 아무 생각 없이 읽는 사람은 좀 어떤 사람이야? 그냥 집중 없이 그치? 그냥 시간 때우거나 그죠? 시간 보내려고 하는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명작을 읽더라도 집중 안 하고 읽으면은 가치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근데 신문, 뭐 잡지,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글이라도 집중해서 읽어서 내 삶에 고양되는 걸 목적으로 읽는다면은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 집중. 그치? 그래서 결국 글의 내용, 그치? 또는 뭐 글이 담긴 어떤 매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맞지? 신문을 읽더라도 집중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주 명작을 읽더라도 집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럼 뭐 누가 더 우수한 독자야? 신문을 읽더라도 집중해서 읽는 사람이 독자 이런 뜻이야. 아시겠습니까? 자, 잠깐 밑에 그래서 정리된 거 한번 보시면은 남독에 대한 비판에서 우리 비유적 편 나왔습니다. 이건 아까 우리 표 나왔던 거 별표 치고 넘어왔었고 그 다음에 독서의 가치라고 해서 15페이지 두 번째 표 한번 보세요. 자, 삶으로 이끌어주고 삶에 이바지하고 소용되고 그치? 그 다음에 불꽃 같은 에너지 젊음 신선한 활력에 이끌 전부 다 결국 한 글자로 표현은 뭐라고? 나의 삶에 관련이 있어야 된다. 삶. 알겠지? 나의 삶을 고양해주는 그치? 위로 이제 이끌어주는 그런 것이 의미 있는 독서다. 자, 16페이지. 이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본문 다 읽고 조금 쉴게요. 자, 그래서 인생은 짧고 자, 이 저세상에 갔을 때 책을 몇 권이나 읽고 왔느냐고 묻지도 않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게 중요하진 않다고, 그지? 그래서 무가치한 독서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얼마나 미련하고 안타까운 일인가, 소리.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책의 수준이 아니라, 그렇지, 독서의 질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집중해서 그지 잘 읽어내서 이것을 나의 지금 어디까지? 나의 삶에 그지 영향을 주는 것까지 이끌어가느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삶이 한 걸음 한 호흡마다 그러하듯 우리는 독서에서 무언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마땅하다. 기대하는 바, 당연히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 목적은 다시 한 글자, 삶이에요. 그치? 그래서 더 풍성한 힘을 얻으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의식적으로 자신을 재발견하기 위해 스스로를 버리고 몰두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서 더 풍성한 힘이라 뭘 살아가는? 내 삶을 살아가는. 그치? 그 다음에 또 의식적으로 자신을 재발견하는 것도 뭐야? 삶을 더 올바르고 그치? 더 나은 방향으로 살기 위해서. 그거거든. 맞아? 그래서 한 권 한 권 책을 읽어 나가면서 기쁨이나 위로 혹은 마음의 평안이나 힘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냐? 야, 기쁨이나 그치? 자, 평안까지. 이거 전부 다 뭐야?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내 삶에 효용. 그치? 내 삶에 대한 효용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소용이 더 없다. 소용없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산만한 정신으로 책을 읽는 건 눈을 감은 채 아름다운 풍경 속을 거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지? 자, 아무 생각 없이 산만한 정신이라는 게 결국 눈을 감은 채. 맞아? 그 다음에 책을 읽는 것 이꼴 아름다운 풍경을 거니는 것.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너희들 아무리 예쁜 지금 저기 울산 저기 동구 대왕공원에 해바라기도 엄청 예쁘게 피고 막 그렇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예쁜 풍경들 눈 감고 걸어봐. 우리한테 의미 있어? 내 눈에 안 들어오는데 내 머릿속에 그런 아름다운 이미지가 안 들어오는데 어떤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 없다고요. 독서도 마찬가지. 이제 집중, 정신차. 그죠? 그렇게 읽었을 때 의미, 효용이 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서재 2단락 좀 남았는데 또한 우리는 자신과 일상을 잊으려고 책을 읽어서도 안 된다. 다시. 그럼 여기서 봐봐. 잊으려고 읽어서는 안 된다니까. 그래도 논리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면은, 자, 이게 일상을 잊으면 이게 결국 쉽게 내가 계속 얘기하는 삶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치? 거기서 뭐 해버린다고? 벗어나 버린다. 그죠? 그러니까 잊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치? 그러면은, 자, 여기서는 일상을 그치?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책을 읽어야 한다. 결국 자신의 일상, 그지? 삶이잖아요, 삶. 안 그래? 내가 보니까 그 염두해 두다 이렇게 많이 써. 염두에 두는 겁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이와는 반대로 더 의식적으로 더 성숙하게 우리의 다시 계속 나오는 삶, 그지? 관련해서 책을 읽어야 한다. 자, 우리가 책으로 향할 때는 겁에 질린 학생이 호랑이 선생님께 불려가듯 해서는 역시 또 비유적 표현인데, 그렇지? 이번에는 호랑이 선생님께 불려가는 것처럼 내가 어떤 뜻이야? 좀 되게 수동적이잖아. 맞지? 피동적이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자, 요거 좀 내가 빨간색 치는 거랑 노란색을 비교 한번 해봐봐. 알프스 오르는 산악인과 같은 마음가짐. 자, 노란색은 그럼 어떤 삶이야? 수동과, 그치? 이런 지금 이제 소극을 벗어나서 알프스 오르는 산악인 어떻게든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의지, 그치? 적극, 주체, 능동. 요런 어디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적극, 능동, 주체. 이런 의지는 나와 있네. 그치? 의지. 요런 어딘가 딱 나와야죠. 그죠? 적극, 능동, 주체, 의지. 또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마찬가지. 그치? 자, 그런데 살 의지를 상실할 도망자는 뭐야? 조금 말 그대로 이제 수동적이고, 그렇지? 말 그대로 삶의 어떤 의지가 이제 결여된, 무기력한 존재 아닙니까? 빨간색. 빨간색은 소극, 무기력, 수동, 피동, 그치? 이런 것들. 자, 그리고 굳은 의지를 품고 친구와 조력자들에게 나아가듯이, 그지? 말이다라는. 요건 이제 당연히 적극적인 존재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주의를 가지고 좋은, 그지? 자,
비유적인 표현. 그래서 아마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막 또 구분하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빨간색은 소극적이고 무기력하고 수동적이 집중 안 하는 독자라면 노란색은 적극, 능동, 주체, 의지 가지고 그치? 좀 집중해서 읽는 독자를 가리키는 거. 즉 우리 필자가 생각하는 뭐야? 올바른 태도를 지닌 그런 독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끝단락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만약 정말 이럴 수만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럴 수만 있다면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빨간색, 노란색 위에 따르면은 노란색과 같은 거지. 독자 태도를 가지는 그치? 자 노란색 독자 태도를 가지는 그런 삶의 태도 때 독서 태도를 가질 수만 있다면 네가 지금 읽는 것에 뭐 10분의 1가량만 읽는다고 해도 우리는 모두 자 10배는 더 행복하고 풍족해질 거야 라고 그치? 물론 요거는 뭐 가정적 지표입니다만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뭐야? 이 제안하는 올바른 독서 태도 방법 가진다는 그치? 그 뭐야? 예상되는 뭐까지 지금 제시했어? 효과까지 제시했다. 맞아. 그러니까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과 관련해서 그치 질적인 그치 고향에 독서를 할 수만 있다면 그때는 그치 이렇게 줄여도 훨씬 더 행복해지는 거야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응. 자 그래서 양보다는 질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작가들이 책이 더는 팔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 결과 작가들이 작품을 10배쯤 적게 쓴다고 해도 세상에 해가 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는 거야. 아무렴 쓰는 게 문제인가? 읽는 게 훨씬 중요하지. 그래서 마지막 문장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교재에 아마 작은 글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책을 작가들이 많이 써서 출판을 해서 그치 인쇄를 얻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정확한 독서 태도를 가지고 그치 한 번이라도 제대로 그게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작은 글자 보시면은 적은 수의 책이라도 책에 집중, 그치? 자, 해서 올바르게 읽는 것이 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이 작가로서의 어떤 안위보다도, 그치? 봐봐. 내가 책을 썼을 때 사람들이 막 무작정 많이 읽으면은 내 책이 많이 팔려서 돈은 많이 벌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런 어떤 작가로서의 안위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독자들이 올바른 독서 태도 함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작가의 인식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이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책을 많이 파는 것보다 사람들이 한 권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해. 그치? 양질의 독서를 했으면 좋겠어. 이해됩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그 내용 확인하는 거 다시 그래서 마지막 이제 올바른 독서 태도라고 하면서 그치 필자의 지금 이제 자신의 어떤 견해 그보다 철저하게 주관적 견해입니다. 이제 여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수필이니까. 그래서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의 올바른 독서 방법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효과 제시를 해줬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칸 보시면은 17페이지에 올바른 독서 태도를 비유한 표현에서 세 가지 아까 우리 노란색 체크했던 이 사람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노란색하고 아까 왼쪽에 빨간색 세 개도 있었거든요. 빨간색도 좀 기억 좀 해주시고 정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학습 활동은 사실 여기서는 뭐 그렇게 막 다룰 건 없어요. 그래서 학습 활동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정리해 보시면 되고 쌤은 잠깐 쉬었다가 3-1단원으로 넘어갈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뭐 주제 통합 독서 또 들어가게 되면서 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지? 잠깐만 쉬십시오. 자, 그러면 3-1단원 사실적 읽기 해서 90페이지 한번 펴볼까? 여기 지금 보니까 학교 프린트로 수업한 것 같은데 여기 또 이옥설 뭐 이런 글하고 또 같이 공부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커피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일단 커피 이야기 오늘 다는 못 읽을 것 같고 뭐 일요일 거쳐서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그 외부 지문제 뭐 한 개 더 추가됐는데 일단 내가 편집해 놓은 것 위주로 좀 수업을 할게. 90페이지 자 사실적 읽기 나오는데 이 3단원이 읽기의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적 읽기란 우리 읽기 방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결국 자 우리 그 개념을 좀 잘 봐야 돼. 왜냐면 아마 3단원 들어갔기 때문에 3-2, 3-3까지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시험 범위에. 그래서 사실적 읽기란 글에 드러난 정보예요. 그러니까 결국 드러난 대신에 여기 표면적 이렇게 좀 다 나올 수도 있거든요. 즉
겉으로 표면에 드러난 정보를 잘 조합해서 읽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무슨 문제 나올 수밖에 없어. 전개 방식, 뭐 구조, 이제 내용 확인. 이거는 뭐 이제 독서 시험에 이제 패시브들이긴 한데 어쨌든 이 사실적 읽기가 전제가 되어 있을 때 뭐가 비판적 읽기, 추론적 읽기, 뒤에 뭐 창의적 읽기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글의자 활동은 표면적 드러난 정보를 파악하는 것으로 읽기 방법 가운데 가장 기본적 단계. 그다음에 이 단계에서는 글의 화제를 정확히 찾아내고 핵심적인 내용과 부차적인 내용을 가려내고 이제 화제 찾고 그다음에 자 내용을 그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것 가려낸다. 선별이라고 할게. 선별. 그다음에 글의 논리 전개 방식 이게 글의 뭡니까? 일종 구조입니다. 그래서 화제 찾고 내용 선별하고 구조 이제 전개 방식 파악하는 거. 요게 지금 핵심인 거. 그래서 아마 여러분 학교 프린트에서 뭐 비교, 정의, 대조, 유추 뭐 이런 것들 공부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적 읽기의 방법에서 밑으로 내려와 주시면은 글의 중심 내용과 주제 파악하기 위해서 자 중심 내용 그래서 전달하는 핵심 내용이고 글은 단어, 문장, 문단 등의 단위들을 모여서 구조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를 자세히 살펴서 중요도가 높은 부분을 가려낼 수 있어야 비로소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다루는 내용은 이제 핵심 중심 내용은 하나야. 이제 그 하나의 내용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 또는 필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흐름상 그치 유기적인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잘 선별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후자 경우 잘 드러나지 않는다면 화제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그 화제를 중심으로 얘는 화제가 좀 멀었네, 그지? 얘는 화제가 좀 가깝네, 이런 식으로 선별하면 된다. 그지? 그래서 화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화제 판단이, 그지? 화제 파악이 중요하다. 요겁니다. 자 다음으로 그 글을 구성하는 각 문단의 중요도와 서로 간 관계를 파악하면 그 전체 중심 내용, 주제를 또 파악할 수 있다. 어쨌든 자 그래 어떤 중심 내용 파악하고 주제 파악에는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밑에 아마 그 표로도 제시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글의 구조 파악학인데 글은 이제 여러 단위가 모여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질서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를 구조라고 하는데 글마다 각기 개성적 구조를 갖추기 마련이죠. 그래서 뭐 학교 프린트 내가 살짝 보니까 뭐 소설은 우리가 발단적인 위기절정 결말 뭐 이루어져 있고 논설문은 뭐 이제 우리 서론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지 뭐 설명문은 머리말 그치? 또는 뭐 처음 중간 끝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머리말 본문 맺은말 이렇게 끝나기도 한다. 뭐 이런 구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 유형적인 특성을 가지기도 하는데 설명적인 글은 대부분 인과 비교 대조 문제 제기 해결 아까 우리 문제 제기 해결을 어디서 봤었어? 해령한 해석의 글에서 봤었어. 그치? 문제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 내놨다. 그치? 자, 뭐 이런 식의 또 구조를 갖추게 되고. 서사적인 글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소설 같은 문학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치? 그래서 서사적이라는 뜻이 인물, 사건, 배경이 좀 구체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소설과 같은 글에서는 어떤 사건 흐름을 따르는 구조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알게 되면 글을 파악하는 데 좀 더 용이하다. 91페이지. 그래서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하기라고 좀 나와 있는데 글에는 나름대로 일관된 논리의 흐름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를 이제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전개 방식은 글쓴이 생각의 흐름에 유리하지만 때로 글쓴이가 세운 표현 전략과 관련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지금 이제 방식들 있잖아요, 그렇지? 이건 이제 서술 방식이라고 하면 아까 어제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서 그렇지? 이 틀을 구조라고 불렀다면 여기 있는 분류 예시, 그치? 정의, 비교, 유추, 서사는 이제 서술 방식으로서 글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등장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큰 구조 안에, 그치? 자, 여러 큰 구조 안에, 예를 들어서 PS 구조라고 하죠. 자, PS 구조 안에 이 설명을 위해서 그치? 인과도 집어넣고, 뭐 순서도 집어넣고, 열거도 집어넣고, 비교도 집어넣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지?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지금 이제 구조라든지 전개 방식 이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하면은 글 내용을 사실적 또는 표면적인 어떤 정보 조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이옥설이라는 글이 한 편 나오는데 요거 하기 전에 우리 그 교재 오른쪽에 다양한 서술 방식의 이해라고 날개 하나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요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할 건데 뭐 학교 프린트에서도 뭐 비교, 분류랑 뭐 분석은 뭐 구분 안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분류 분석이 좀 많이 헷갈리긴 하지.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개념 정도는 알아둡시다. 분류는 말 그대로 이걸 나누는 뭐가 있어? 변수, 즉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우리 커피 이야기
커피를 뭐 하는 방식, 건조하는 방식에 따라 건식과 습식으로 나뉜다고. 그지? 그럼 건조하는 방식이 뭐가 되는 거야? 기준점 변수가 되는 거야. 맞지? 여기에 따라서 하위 관리로 지어지면 분류입니다. 자, 근데 분석은 뭐냐면은 결국 어떠한 물체, 어떤 사물이 있으면은, 어떤 대상이 있으면은 그 대상의 전체를 뭐로 나누는 거야? 부분으로 나눈 걸 분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좀 예를 들면은, 자, 아이스크림은 그 모양에 따라서 뭐 막대도 있고, 그 다음 뭐 콘도 있고, 뭐 컵도 있고, 등등등등등 있다라고 하자. 이제 여기서 모양이 뭐가 되는 거야? 모양 뭐가 되나? 기준이잖아. 그치? 변수잖아.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 한 것이다? 분류한 거야. 맞니? 그런데 자, 아이스크림은 우유, 뭐 설탕, 뭐 버터, 뭐 크림 등등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치? 자, 한 대상을 뭐로 나눠서 그것을 이루는 뭐야? 구성 뭐로 나눴노? 요소로 나눴지. 그치? 이건 뭐가 됩니까? 분석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기준 잡고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전체를 부분화시키는 거. 따라서 분류 분석 좀 구분되는 거. 알겠습니까? 비교는 안 한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개념은 좀 잘 속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 계속하면 설명할게. 자, 분류 설명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시 말고도 뭐 사례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그치? 그 다음에 정의는 사물의 뜻, 그 의미를 밝혀서 설명하는 것이고, 비교 있잖아. 사실 우리가 흔히 비교 대조를 그냥 한 세트로 묶어서 많이 설명합니다만, 비교 대조는 엄연하게 우리가 이제 이 구조상, 전개 방식상 개념이 좀 달라요. 비교한다는 것은 공통점에 착안해서 두 대상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이따 또 커피 이야기 읽을 건데, 우리 이제 아마 오늘 건식은 못할 것 같고 습식 부분까지만 읽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 습식도 안 될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 그 건식 시작할 때 이런 얘기다. 습식과 마찬가지로 큰 탱크에서 세척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자, 건식이 지금 문장에 주어라고 했을 때 건식이 습식과 마찬가지로라는 문장을 넣었으니까 이거는 습식과의 지금 뭘 얘기하는 거니 얘들아? 공통점 얘기했지? 그럼 이건 그 건식법과 습식법을 뭐 한 것이다? 비교한 것. 이렇게 설명해야 돼, 사실. 엄연하겠다. 그치? 자, 대조는 그럼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차이점. 그치? 그래서, 자, 요번에는 그 예를 들어서, 그치? 또 이제 주어가 건식이라고 하자. 자, 건식법은, 자, 습식과 달리, 발효를 거친다. 막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자. 그죠? 그럼 이제 이 달리라는 말이 붙는 순간 이번에 건식과 습식은 지금 뭐야? 그 방법에 차이가 있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발효라는 건 결국 이제 뭐야? 건식은 있고 습식은 없는 차이점 이렇게 된다. 이해되니? 그래서 엄연하게 따지면 비교 대조하면은 이렇게 정의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것도 비교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비교 대조를 통해서 뭐 화제를 그지? 화제 어떤 이제 이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죠? 또는 특성을 제시한다. 이런 식의 어떤 선택지들이 나옵니다. 3-1단원 지문에서는. 자, 그 다음에 유추. 자, 유추라는 거 지금 하고 지금 이혹서를 읽을 거니까요. 자, 유추라는 것은 오른쪽 상단 보세요. 자, 두 사물이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자, 비슷하다는 걸 근거 밑줄. 다른 속성 또한 유사할 것이다. 이게 뭐냐? 자, 우리가 흔히 두 대상이 있어요. A, B로 내가 임으로 가정을 할게요. 자, 이 A가 지금 라지 A가 라지 B가 각각 지금 스몰 A, B, C, D까지 다 가지고 있더라는 공통적으로. 그래서 얘네들 되게 뭐하다? 비슷하다라고 판단을 했단 말이지. 그런데 라지 B가 뭘 가지고 있더라고? 1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아직 우리 라지 A는 1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진 않았어. 밝혀지진 않았단 말이지. 근데 앞에 지금 여러 가지의 지금 뭘 가지고 있으니까 비슷한 점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치? 공통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라지 A 또, 그치? 또한 라지 A도 뭐를 가졌을 것이다. 이 E를 가졌을 것이다 라고 뭐 하는 거? 추리하는 걸 유비 추리. 줄여서 뭐라고 불러? 유추라고 하는 거야. 자, 이 U자가 서로 지금 그치 가지고 비슷한 속성을 그치 그래서 서로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할 것이라고 다른 지금 요 블랭크된 요 속성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게 합리적이라고요. 요거 우리 유추라고. 그래서 요걸 내가 이 욕설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지? 자, 봐라. 이옥설 밑에 나와 있어요. 한번 학교 프린트에서 뭐 이옥설의 뭐 이제 특징하고 설명도 되어 있던데 그 참고해 보시면 되고 이옥설 제목 설명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 옥이 우리 저기 뭐 음식점 같은 데 저기 뭐 무슨 옥, 그치 무슨 옥 붙은 거 보셨을 거예요. 옥이 집. 그리고 요 이가 우리 그 수리하다 할 때 리는 그 저기 뭐야 두음 법칙이 적용되면서 이렇게 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한 이야기 집을 집을 경험하네요. 수리한 그치? 경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설이라는 게 이게 고전 수필의 한 갈래예요. 이 고전 수필의 한 갈래로 설이 뭐냐면 이런 경험을 통한 뭐야? 깨달음을 이끌어내는 걸 우리가 설이라고 해요. 알겠지? 그래서 집을 수리한 경험을 통해서 무슨 깨달음으로 그치 이것을 확장 적용했는가? 또는 유추적 사고를 했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본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라지 B를 뭐라고 잡을 거냐면 쌤이 집으로 잡을 거예요. 집으로. 그리고 라지 A를 우리의 신체. 그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을 어디까지 볼 거야? 국가, 나라로까지 확장시킬 겁니다. 맞지? 자, 그러면 일문단 한번 읽어볼게. 자, 우리 집에 행랑채가 너무 낡아서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자, 3칸이었대. 자, 문제가 된 게 3칸이었어. 자, 문제 상황 발생. 다음, 그래서 나는 필자는요, 마지못해 이를 모두 수리를 했습니다. 자, 집을 수리한 경험. 자, 그중 이 2칸은요, 앞서 장마에 비가 센 지 오래되었으나 알면서도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못했다. 자, 3칸 중에 2칸은 지금 뭐 해놨다고? 그래. 이 지금 수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치 계속 방치를 좀 해두었어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한 칸에 대한 이야기를 해. 자, 근데 자 어쨌든 보자. 나머지 한 칸은요. 어디요? 그 다음에 한 칸. 자, 이 나머지 한 칸은 비를 한번 맞고 샜던 것이라 서둘러 얘는 뭐 했다고? 바로 보수를 했다고. 그치? 보완 수리를 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자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비가 센 지 오래된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방치해로 또 2칸을 얘기하는 거겠지. 요 놈은요, 석가래니, 추년이, 기둥들보 이런 것 전부 다 이제 집을 이루는 뭐지 그 구성 요소들이거든. 어쨌든 이것들이 모두 썩어서 다 뭐해? 못 쓰게 되어. 그래서 이 방치해놨던 것은 더욱더 그 문제가 그치 더 뭐래? 심각해졌다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문제를 알면서도 놔둔 것은 더 심각해서 돈도 더 많이 들고 손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랬다. 자, 그런데 그래서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 자, 이미 앞서 즉시 보수를 해놨던 그 한 칸은 완전해. 그러니까 모두 썩어서랑 완전해가 지금 이렇게 이양대립 되고 있다 이거야. 맞지? 그래서 얘는 완전해서 그냥 대충 그냥 슥슥슥 물만 좀 닦고 그치? 또 물기만 좀 제거해도 바로 쓸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크게 뭐야?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맞지? 그럼 여기서 이제 봐. 자,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자, 이는 이제 수리한 경험. 2오. 요게 지금 이제 경험이야. 집을 수리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깨달은 것, 느낀 것이 있었다. 자, 그 1번. 사람의 몸, 도. 그러니까 우리 그 유추 이제 사고 나오면은 도라는 보조사가 많이 나와요. 도가 올소 또한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그 뭐뭐도 마찬가지로 또는 뭐뭐와 마찬가지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 또한 마찬가지인 거야. 자, 1번에서 자,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은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에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거야. 즉 잘못을 알고도 바로 고치지 않은 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위에 나왔던 2칸.
됐지? 그러니까 북한처럼 내 몸에 지금 이상이 생겨서 예를 들어가지고 아침마다 코피가 나 대충 뭐지 언젠가는 안 나겠지 하고 그지 병원 안 갔더니 알고 보니까 또 극단적으로니까 배틀병 막 이래 걸리고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또는 내 잘못 알고 고치기 꺼리지 않았다는 건 뭐한가? 즉시 수리했다 한 칸짜리. 그지? 내가 뭐 좀 이상 생겨가지고, 물론 요즘 뭐 안전불감증, 뭐 건강염려증 때문에 뭐 과하게 병원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좀 몸 안 좋으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뭐 또는 뭐 컨디션 저하되고 이러면은 집에서 그냥 뭐 자는 것도 좋지만은 병원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링거라도 한 번 맞고 약이라도 다 먹으면 좀 빨리 낫잖아. 그지? 어쨌든 해를 받지 않고 다시 빨리 회복이 여기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뭐 우리가 배드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빨리 회복이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본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집수리 경험, 그치? 자, 미리 수리해 놓은 거. 그래서 해보니까 이게 사람 몸에도 적용이 가능하더라. 맞죠? 자, 또한,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히 다 있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 두 번째, 나라 정치 또한 이와 같다. 그래서 말한 이는 집을 고쳤던 경험과 딱 똑같다, 이거. 이해됩니까? 얘도 지금 봐봐. 똑같이, 그지? 자,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내버려 두었다가, 자, 내버려 뒀더니 걔네들 뭐 해버렸어? 그래, 탐관오리 돼가지고 백성들을, 그지? 도탄에 빠뜨리는 그런 나쁜 놈들 더 큰 문제 심각해. 아이고, 저놈들, 그래, 백성들 좀 삥 좀 뜯다가 말겠지. 가 아니고 더 심하게 착취하고, 그지? 괴롭히더라고요. 여기 뒤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치? 어쨌든, 이제 그런 데 급히 바로잡으려면 이미 썩어 빠진 제목처럼 늦어버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략됐습니다만 그치? 어떤 해가 되는, 그치? 이런 것들도 뭐 해야 된다. 즉각적으로, 그죠? 뭐 해야 돼. 이거는 자연치유 이렇게 놔두지 말고 나라의 해 또는 피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게 좀 생략은 되었습니다만, 그치? 자, 그래서 요 생략된 생략된 내용을 이 지문에서는 서리적 진술을 이렇게 좀 퉁쳤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자 2칸짜리 놔둔 것처럼 그렇지 탐관오리 놔두니까 더 심해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좋은 관리 등용해서 좋은 관리를 더욱더 서포트해주고 그렇지. 또는 나쁜 관리를 빨리 해줬으면 빨리 이제 징계주고 그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백성이 도탄에 빠진 일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나라에 나쁜 그렇지 해가 되는 게 있다면은 즉시 해결해야 된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집을 수리했던 경험으로부터 다 지금 이제 뭐 된 겁니까? 유축. 내지는 이걸 좀 더 확장하면은 이것을 확장 적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사적 경험으로부터, 신체는 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공적이야, 사적이야. 국가의 어떤 이제 이 정치나 이런 것들은 공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추 내지는 확장적 사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이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것처럼 자 밑에 정리된 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글은 집을 수리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이 다른 대상에 확장 적용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글이 집을 수리하는 일에서 얻은 이 사유, 생각을 사람의 몸, 그 다음에 나라의 정치, 국가에 적용하는 유추의 방식을 지금 사용을 했다는, 그치? 자, 이런 어떤 논리 전개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내용과 주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글쓴이가 말하려는 것은 어쨌든 집이 아니고 결국 뭐 얘기했던 거, 그래, 내가 지금 이 집 수리를 통해 얻은 요 깨달음, 그치? 느낌 봐. 요게 지금 메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몸이든, 나아가 국가든 해로운 일이 생기면 그 즉시 수정하고, 그죠? 보완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주제를 잡을 수 있다, 이거. 그죠? 좋아요. 그래서 자습서에는 따로 지금 요게, 지금 핵심 정리 안 나있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받은 프린트에는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뒤에, 커피 이야기 나오는데, 오늘 처음 1달러까지만 좀 읽읍시다. 시간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오른쪽, 자, 제재 연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제재 연구 한번 보시면은, 일단 이 글은 철저하게, 설명문입니다. 자, 설명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를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입니다. 그러니 이 정보 전달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야 되고 글의 구조는 당연히 뭐 해야 돼? 체계적이어야 되며 그 성격 객관적이어야 되겠죠. 그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사실 내 생각은 이렇다. 물론 이제
주관적 견해가 덧붙을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여러분 커피를 잘 마시긴 합니다만 얘가 어떻게 만들어진지에 대한 잘 모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실을 전달하려면 어쨌든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기억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재는 커피입니다. 그리고 커피 가공 방법에 대해서 그치? 그 방법이 아까 내가 뭐 분류에 따라 보여줬는데 어떻게 커피를 그치 가공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습식과 건식으로 나뉘는 그치? 자 그러면서 밑에 특징 그래서 커피 가공 과정을 이따위에 그치 다양한 이런 이제 전개 방식들을 또 활용을 하고 있다. 이건 말고도 뭐 유추도 나오고 뭐 고추 말리듯이 그치? 자 그래서 과정, 분류, 비교, 대조, 유추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요 3-1단원 자 이렇게 지금 이런 개념들 배우는데 이게 근데 3-1단원에만 나오는 게 아니야. 여기서 배운 개념들은 다른 지금 우리 지금 보면은 우리 그 뭐 외부 지문도 마찬가지고 아까 헤르만 헤세 지문에서 나왔던 뭐 비교, 비유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렇지? 거기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전개 방식 묻는 문제, 내용 확인하는 문제는 어떤 지문이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각 지문에 이런 이제 이 다양한 전개 방식, 내용 확인, 물어 패시브로 다 암기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에 대한 정보를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예시까지 들어가면서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비교적 좀, 정보량이 좀 많은 글인데, 오늘 그래서 자, 1단락 처음, 자까지 읽고 마무리 할게요. 자, 본문 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이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는 엄연히 구분이 된다라는 말. 그러니까 이게, 자, 진술에 따르면 밑에 한번 봐봐.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인간과 생물학적 인간이 전혀 별개인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마찬가지다니까.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사실. 그치? 그러니까 자, 우리가 마시는 커피하고, 그치? 우리가 만나는 인간 빨간색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 커피, 생물학적 인간 요거 지금 노란색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셈은 여기 편할게. 너희들 색깔로 한번 해봐봐.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커피가 지금 우리가 마시는 것과 생물학적이랑 다른 것처럼, 그치? 자, 다시 얘기하자. 우리가 만나는 인간과 생물학적 인간이 다른 것처럼 마시는 것과 생물학적 커피가 좀 다르다. 이 비교고. 플러스 한 개. 그 안에 지금 마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그냥 타고난 것이 아닌 뭔가 가공 인위가 지금 가미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끝나지 않고 이거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야? 대조도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두 문장끼리는 비교. 그치? 각 문장은 대조. 이렇게 해야 된다. 이해되니? 그리고 이때 마시는 커피, 생물학적 커피. 만나는 인간, 생물학적 인간에서 이 생물학적이라는 표현은 태어난 그대로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뭐 인위적인 무언가 뭐 가미가 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밑에서 다음 글자 한번 보시면은 인간이 교육을 통해 사회화된 인간이 돼. 그렇지. 이 노란색인 시절에는 그냥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맞아? 근데 이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그치? 사회화된 인간, 우리가 만나는 인간이 된단 말이야. 커피도 마찬가지 원래 뭐였는데 원래 이렇게 노란색에서 출발했어. 생물학적으로. 맞지? 자, 생물학적 인간, 생물학적 커피로 출발했는데 이런 교육이라는 것이 내지는 가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되었다? 마실 수 있는 커피가 되었다.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해되니? 그러면 이제 우리는 1문단 첫 문장에서 이렇게 지금 커피와 인간을 또 비교하고 그치? 마시는 것과 자 이제 마시지 못 생물학적인 것을 또 대조함으로써 이 글의 화제를 뭐하고 있다 어느 정도는 제시를 하나 어쨌든 호기심 그치? 유발의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이해됩니까? 자, 생물학적 커피는 커피 나무에 매달린 체리의 씨앗. 그래서 이거 내용 확인할 때 너희들 좀 많이 낚이는데 생물학적 커피 말 그대로 지금 가공이 안 된 날 것 그대로야. 그래서 생물학적 커피 이꼴 뭐라고? 체리라고 불러. 그리고 이 체리를 이제 우리 다 생도라고 하는데, 그치? 자, 요거 이제 생도라고 합니다만 이게 벗겨내는 것도 이제 우리가 또 생도라고 부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냥 단순 날 것은 체리고, 그 다음에 한꺼풀 벗겨내면 생도라고 생각하시고, 이 생도를 이제 우리 뒤에 마지막에 읽을 건데, 로스팅 하게 되면, 그치? 이제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갈색빛이 도는, 그치? 그런 모양의 원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체리부터 시작해서, 그치? 자, 생두, 그 다음에 원두로 가는. 그래서 어쨌든, 이 갓 수확한 생두, 체리는요,
회색을 띤 흰색의 향도 거의 없이 쓰기만 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꽃향기에서 풀냄새, 초콜릿에 이르는 풍부한 향을 포괄하고 시고, 쓰고, 떫은 맛을 아우르며 황토색에서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갈색까지 다양한 갈색의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커피는 말리고 볶는 뭐를 통해서? 가공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때 이 커피는 뭐라고? 빨간색 밑줄 넣고요. 이게 우리가 마시는 커피니까. 그치? 결국 이 마시는 커피는 뭐야? 가공을 통해서. 그치? 그러니까 다시 이 체리가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치? 이렇게 뭐 된다고? 마실 수 있는 커피가 되는데, 그치? 이 마실 수 있는 커피의 특성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뭐 열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거 또는 병렬.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식으로, 그치? 자, 체리가 커피가 되는데, 커피가 되면 이렇다! 그 결과를 바로 던져줬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게, 가공 뒤에 붙어 있는 뭐가? 그래. 저렇게 이런 특성을 가지는 커피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궁금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과학기술 지문이나 뭐 설명문, 객관적인 글들은 대개는 how를 띄우면 돼. how가 어떻게.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는데,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혹시 학교에서 커피 이야기 아직 안 들어갔다면은 일요일 수업 전에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 직접 먼저 한번 읽어와 주세요. 셈하고는 그날 다 끝낼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가볍게 한번 읽어와 주시고 수업 듣는 거랑 그냥 와서 듣는 거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1달러까지만 읽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